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5에서 6%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무래도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물론 이제 예상치에 비해서는 0.1% 정도 상회한 수치가 나와줬지만 3.8%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당시에 물가가 정말 많이 치솟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당시에 5%, 6%대부터 해서 9%, 10%대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물가 상승률 자체가 5%, 6%대일 때도 시장은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언제 꺾기 시작했냐면 2021년도 그리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금리 인상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변곡이 만들어지면서 한 차례 큰 급락이라는 게 계속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 3.8%가 나와줬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3.8%가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물가 자체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물가가 앞으로는 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가 자체가 올라갔던 이유는 물가가 이렇게 치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가 때문이었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평생 끌고 갈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지금까지 이어질 리는 없겠지만 이런 특이 케이스도 분명히 있지만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에 있어서는 거의 끝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쟁 자체가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쵸? 뭐 어찌됐든 간에 물가가 올라간 것은 맞지만 그래도 유가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큰 급락할 가능성을 저는 매우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는 앞으로 계속 상승세를 타기보다는 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리가 없겠죠. 당연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물가 데이터가 발표되고 나서 이더리움의 상승분이 일부 반납될 수밖에 없던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해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무역 갈등이 한 차례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전처럼 무역 분쟁, 관세를 더 매긴다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사실상 트럼프 입장에서라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물가는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관세 리스크까지 덮친다? 그러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분쟁을 앞두고 좀 시장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무역 협상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큰 탈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역 협상을 앞에 두고 있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또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수가 있잖아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또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이번 주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더리움이 단기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개되어 있는 이슈 흐름에 맞춰서 해석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이슈를 가지고 해석을 해봤을 때는 현재 돌발성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만약에 돌발성 악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권 안에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는 털어내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박스권을 한 차례 이탈했다가 회복해주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거나 갑작스러운 돌발성 악재가 나왔는데 이 악재가 좀 큰 악재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내려갔다가 움직일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단타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뭐 악재가 나오거나 뭐 시장이 흐트러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상황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좀 이 안에서 전략을 세워가지고 단타 종목들을 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계속 추천을 드렸던 게 뭐 체인링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잘 대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바닥에서 나가면서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와줬었던 부분들이고 그저께 영상에서도 저희가 고점 구간들 여기서부터 이제 절반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니사, 뭐 1인치 여러 가지 코인들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 제가 따로 개별적인 영상으로 해가지고 대응하는 방법들 다 전달해 드렸었죠. 그렇죠? 아직 대응 못 하시고 계신 분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종목들 들고 가셨던 것들 있잖아요. 종목 그리고 평단가 이렇게 같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대응 어려우신 분들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대응하는 방법들 영상으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코인들 있으시면 제가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자세하게 이제 코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코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때 보여드렸던 지표가 바로 MVT라는 지표였었잖아요. 그렇죠? 이 MVT를 보면서도 현재 네트워크 활동량이 급증을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이 검은 색깔이 체인링크의 가격이고요. MVT가 급증을 하죠. 근데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나중에서야 가격에 반영되면서 급등이 크게 나오게 되죠. 이러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자 MVT 급등합니다.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과거 패턴대로 따라가면 곧 있으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체인링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때 한 가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리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고래들이나 뭐 세력에 대한 흐름들을 가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리얼라이즈드 캡 호들 파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기간별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신가요? 여기 보이시죠? 제일 밑에 보게 되면 7년에서 10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간별로 나뉘어진 세력들, 고래들에 대한 전체 패턴들,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리플 조정 나올 때 물량 대량으로 매집해 가죠. 급등 나오니까 던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하면 돼요? 얘네들 고래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매집을 할 때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급등하니까 어때요? 물량 다 던지죠. 물량 모아가죠. 저희는 어디서 매집을 해요? 물량 모아갈 때 급등하자마자 물량 던지죠. 자,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코인들이 있으시거나 하면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 이미지 파일도 같이 첨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지, 춤에는 어떤 전략을 갖고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 핵심만 추려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셨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iting.